2020 퓨처 메이커 진행을 맡은 김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훨씬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저는 뭐 뒤에 가서도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이라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함께 잘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2020 퓨처 메이커고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썼냐면 제가 학생 때를 돌아보면 학생인 저에게 네가 네 미래를 바꾸거나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선생님이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 정해진 미래를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저도 이제 저만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일찍 나도 뭔가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이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영광이고요. 저는 원래 교육자는 아니었고 이제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를 일을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를 찾으면서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이제 청소년 교육 쪽 그리고 아직은 더 미래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에 더 가능성을 보고서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 별명은 삼촌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삼촌이 간다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삼촌으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예, 그래서 원래는 삼촌이 학교에 간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관심사 크게 세 가지 키워드인데 요런 사람이구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 그리고 미래,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촌이 간다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이건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뭐 미래를 만드세요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할 테니까 자기만의 미래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이게 실화거든요. 실화. 과거에 이런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예, 헐크 실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변신을 못하니까 그때는 컴퓨터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냥 사람 몸에 색칠하고 이러고 이제 헐크 분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시대의 변화를 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고요. 캡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또 이런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쓰고 나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스파이더맨도 이게 코스프레가 아니라 실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옷이 막 안 맞죠? 안 맞아서 막 이게 그런 기술의 변화들. 특히 저는 이 아이언맨에서 제일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원래는 진짜 그냥 깡통이었어요. 이름처럼 깡통맨이었다가 지금은 첨단 기술, 뭐 그냥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같은 캐릭터로 변화했죠. 예, 이런 기술의 변화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명한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미술관에 가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가까이서 작품을 보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죠. 뭘 만들었냐면 온라인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장점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미술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림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확대가 되고요. 더 확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제 반고 아저씨의 붓터치를 보신 적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이 사이트에 처음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렇게 섬세하게 그림을 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이런 게 이제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는 거 아마 선생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학창 시절에 썼던 기기들입니다. 뭐 IT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이제 뭐 전자기기들이죠. 그때는 전자기기라는 말을 썼고 뭐 CD 플레이어, 전자사전 이런 걸 다 따로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소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들의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80년도 직장인이거든요. 일단 책상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제 뭔가 교실 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다 똑같이 일하는데 컴퓨터가 없죠? 컴퓨터 없었어요. 근데 요 최근에 또 직장인들 모습입니다. 여기는 또 우리나라의 또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판교라는 곳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인데
보시면 무슨 대학생들 같아요.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기업 문화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예, 여기 어딜까요? 누워서 막 컴퓨터 하고 있죠. 이거 뭐 동아리방, 뭐 대학 이런 데가 아니라 직장입니다. 직장. 예, 요즘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면서 그런 예전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사실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사무실이에요. 굉장히 또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 공간과 느낌이 달라졌죠. 또 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모습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핵심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변화한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세상은 변할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그 핵심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무엇을 만든 사람인지 아시면 놀랄 텐데요. 구글을 만든 사람이에요. 구글은 원래 2명이 시작했거든요. 지금 뭐 직원 수가 8만 명이 넘어온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됐지만 그 시작은 처음에 2명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저는 공감 가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근데 이건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개개인한테도 다 반영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그 미래를 좀 더 예측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결국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미 알만한 서비스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또 뭐 G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 중에 뭐 특히나 무신사나 스타일 쉐어 같은 경우는 뭐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대부분 이미 알고 있거나 쓰고 있는, 네, 그리고 스푼 라디오도 그렇고요. 예, 뭐 토스도 잘 알고요. 환다는 아마 여러분들 숙제하기 싫을 때 쓰는 앱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는지 잘 보시면 이 변화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금융을 쉽고 간편하게 딱 요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어딜까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익숙해질 정도로 변화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토스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토스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은행이요 아니면 금융권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스라는 회사를 만든 분은 바로 치과 의사였습니다. 전직 치과 의사. 상상해 가세요. 치과 의사분은 금융과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은행의 큰 고객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을 그런 직업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죠? 대한민국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 다시 말해서 꿈이 있었던 거죠. 치과 의사라는 꿈도 이뤘지만 치과에서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 토스라는 일을 도전을 하게 됐어요. 이건 또 어딜까요? 음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악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은 또 멜로니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라기보다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티스트를 키우는 회사인데 어딜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엔터 회사 바로 BTS를 만들어낸 그 회사입니다. 예, 이게 합성이 아니죠. 저 이거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타임즈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이런 매체에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나오다니. 원래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뭐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 뭐 대통령들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가나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BTS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유엔에 가서 BTS가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빌보드 수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유엔에 가서 이렇게 연설도 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아이돌 그룹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핵심엔 바로 이분이 있죠. 방시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시혁이라는 분이 그 서울대 졸업식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멘트를 보고서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때요? 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준 근데 꿈이라는 걸 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것들만이 꿈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불편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분은 음악가잖아요. 프로듀서, 음악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음악 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BTS라는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목적이요. 패션 브랜드 나왔습니다. 어딜까요? 예, 바로 무신사인데요.
네, 제가 또 무신사가 무슨 뜻인지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신사가 없어요. 뭐 이런 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신사는 실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이 만들어낸 뭐라 그럴까요? 비즈니스예요. 처음에 근데 회사로 시작하진 않았고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왜 신발 사진이 많은 사이트냐면 이 무신사 대표님이 신발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학교 끝나면 카메라 하나 들고서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 신발 사진 막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하고 그게 또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되면서 이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패션 브랜드 같은 또 일을 해야겠다. 그게 지금의 무신사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많이 올렸던 그런 채널이었어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또 유니콘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가 된 10호 유니콘에서 지금 기업 가치가 2조가 넘어갑니다. 고3 학생이 만든 이 회사가. 또 옷이 나왔는데요. 앞에는 이제 패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무신사 얘기였고 이번엔 옷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타일 쉐어입니다. 여학생들이 많이 이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일 쉐어 그럼 또 누가 만들었을까? 뭐 패션을 전공했던 사람일까? 전혀 아닙니다. 예, 바로 이 사람. 네, 이제 여대생이었어요. 여대생이었는데 또 공대생이었습니다. 패션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생각.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여대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듣다 지루해서 패션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패션 잡지를 보면 대부분의 아이템이 너무 비쌉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나 학생인데 이거 살 돈도 없고 이런 정보 말고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패션 정보가 없을까?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스타일 쉐어 실제 모습인데 밑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옷 입은 걸 올리면 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 좀요라는 말이 이제 스타일 쉐어에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고객이 생기게 됐고요. 예, 이건 또 뭐가 문제로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은 대학교, 우리나라 뭐 대학교 서열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를 생각한 건 바로 이제 수도권에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전국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뭔가 과외를 구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명문대 학생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또 아이디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애용하시는 콴다인데요. 네, 이 콴다는 또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콴다를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정말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도전이나 엄청나게 뭐 위대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천했던 사람들, 작은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이 대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고액 과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문대 학생들이었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느꼈던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 지역의 격차로 인해서 좋은 교육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사진만 딱 찍어서 올리면 원격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주는 그게 이제 콴다의 초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또 인공지능으로 또 진화시켜서 더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단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교육 앱 1위를 했고요. 지금 뭐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일본에서도 콴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이 콴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또 멋진 앱이라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마켓 잘 아실 거예요. 당근마켓. 저도 이제 중고나라에 하도 지쳐서 광고에 너무 지쳐서 당근마켓을 많이 써봤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제 지역적인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근데 이 당근마켓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근처 마켓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카카오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안에 많은 사내 직원들이 서로 중고 물건들을 교환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팔았을 때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서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서비스들이 시작은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공통점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데 다 관심사와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냥 그거 작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꿈이라는 건 굉장히 멀리 있는 목표잖아요. 그것보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주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관심사 중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악일 수도 있고 뭐 유튜버일 수도 있고 뭐 책일 수도 있고 공부는 아닐 확률이 높겠지만 공부일 수도 있고 뭐 맛있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모든 그 분야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서 내가 어떤 걸 시도해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 건물입니다. 애플 파크예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많이 보셨겠지만 애플 본사 건물은 잘 보실 일 없으시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2017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처음에 애플이 시작했던 건 바로 이 차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기 차고에 갇혀서 우리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진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플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도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여기는 바로 구글입니다. 네, 구글의 사무실 보시면 예, 정말 무슨 호텔 같이 생겼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놨고 그 구글의 식당이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직장에서 이런 데서 밥을 먹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 오피스인데 가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써 있는데 뭐 민주주의, 뭐 개방, 혁신 이런 멋진 단어들 이렇게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또 써놓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애플과 비슷하게 이 구글이라는 회사도 이 대학원생 2명이서 창고에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창고에서.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무도 입사하고 싶지 않았겠죠. 예, 회사 같지도 않은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고, 네, 무슨 글자처럼 보이세요? 혹시 F자 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 힌트를 찾으셨나요? 여기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네, 페이스북도 지금 엄청나게 큰 뭐 기업 가치가 60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돼 있지만 처음에 이게 페이스북 모델이거든요. 처음엔 좋아요 기능도 없었어요. 예, 그냥 만들어 놓고 계속 개선시켜 나간 겁니다. 예, 페이스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여기 기숙사,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마크 주커버가 이제 성공하고 다시 기숙사를 찾았던 사진을 또 하버드 대학에서 올렸었는데 예,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책상과 이제 그런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위에 꼭대기에 보이시나요, 이 마크? 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스타벅스. 네, 이 스타벅스 본사 건물입니다. 스타벅스 본사도 거의 처음 보셨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서울에만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거든요. 500개가 넘어요. 500개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시작은 여기였어요. 이 시애틀의 작은 카페 1호에서 시작이 된 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이게 수백 개 매장이 있는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유튜버들이 만들어진 그 유튜브 생태계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 2005년도 유튜브의 모습인데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그 화려한 유튜브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필요한 기능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유튜브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항상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일을 이루는 비결은 작은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편법이나 그런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간단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작은 도전들을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엔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뜻 제가 좀 제 표현대로 좀 바꿔놓은 건데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누구냐면 누군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요건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스티브 잡스의 10대 모습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정말 이미 창의적인 인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I've actually always found something to be very true, which is most people don't get those experiences because they never ask. I've never found anybody that didn't want to help me if I asked them for help. I always call them up. I called up, this will date me, but I called up Bill Hewlett when I was 12 years old, and he lived in Palo Alto. His number was still in the phone book. And he answered the phone himself. He said, yes? He said, hi, I'm Steve Jobs. I'm 12 years old. I'm a student in high school, and I want to build a frequency counter. And I was wondering if you had any spare parts I could have. And he laughed, and he gave me the spare parts to build this frequency counter, and he gave me a job that summer in Hewlett-Packard, working on the assembly line, putting nuts and bolts together on frequency counters. He got me a job in the place that built them. And I was in heaven. And I've never found anyone who said no or hung up the phone when I called. I just asked.
And when people ask me, I try to be as responsive, to pay that debt of gratitude back. Most people never pick up the phone and call. Most people never ask. And that's what separates sometimes the people that do things from the people that just dream about them. You gotta act. And you've got to be willing to fail. You've got to be willing to crash and burn, with people on the phone, with starting a company, with whatever. If you're afraid of failing, you won't get very. 네, 영상 이제 보셨을 텐데, 그쵸. 스티브 잡스는 이제 10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췌장암이라는 아주 병을 앓았죠. 네, 아주 위험한 병을 앓았는데 췌장암으로 결국엔 이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을 피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췌장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췌장암으로 인해서 또 뭔가 변화를 만든 10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췌장암의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발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견한 상태는 이미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그래서 어떤 그 10대 학생의 가족 중에서 이 잭 안드라카라는 학생의 또 그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췌장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때 이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냐면 췌장암은 왜 이렇게 빨리 발견할 수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중요한 건 동기라는 건데요. 이 학생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생겼죠.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동기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하지 못한 걸 이 학생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장벽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기존에 있었던 췌장암 진단 키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비싸고 성능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개선할 여지가 너무 많았지만 아직 그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대 학생이 그걸 보고서 자기만의 도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고 방학 내내 이런 일에 빠지면서 결국에 이런 단서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해요. 작은 단서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성을 보고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많은 연구자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행동을 한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엔 또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20대 학생이 혼자 할 수 없었던 걸 계속 하게 되고 결국엔 검사 키트를 만들어냈고요. 더 놀라운 건 이제 비교인데요. 이제 거의 뭐 200배 가까이 빠르고 2만 배 가까이 저렴하고 훨씬 더 정확한 400배 정확한 그런 진단 키트를 이 10대 학생의 도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도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자극시켰고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뭐 세계적인 과학 대회에서도 또 수상을 하게 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도전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잭 안드라카라는 학생이 지금도 이제 20대가 돼서 성인이 되고 있지만 그 도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 이건 것 같아요. 15살 학생이 뭐 췌장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췌장암을 진단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누구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충분히 있다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문제의식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안드라카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죠? 페이스북의 엔지니어라고 하죠. 직업이 있어요. 중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천재소녀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의 이야기도 제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학생이 한 이야기 중에 어떤 단어들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들으면서 적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If you can program, you feel kind of like a magician. From the moment you tap on this icon to the moment you leave that app, all of that encompasses what I do. My name is Michael Saman. I'm from Miami, Florida, and I'm a software engineer at Facebook. My mom and my dad owned a Peruvian chicken restaurant in Miami. Grew up my entire childhood speaking Spanish, and then in school learned some English. Growing up in Miami, you don't get exposed to Silicon Valley in any way. You don't really know what any of these companies do here. You don't know what Silicon Valley is about. You don't know where it is. You don't know any of that. We had one computer in the house that was a really old PC, but it worked.
I was obsessed with this game called Club Penguin. I wanted to read up on any tricks to the game. I would find all these different blogs, and I was really excited about them. Then I would go and aspire to make my own, and so I didn't know how to do that and just went and searched it on the internet. I got a few different websites like WordPress, Blogger, different types of sites that facilitate making websites without having to code. There came one point when I basically wanted to change the color of my website, and the service did not provide that for me. I just went on the internet and searched for it again. Apparently it's like this whole programming language and that you've got to enter codes. I started to realize piece by piece what each part of the code did. Right? If I changed this, it would change the background. If I changed this, it would change the outline. And then I realized that there's all these courses online to do it. And that there's this thing, it's computer science. And I was like, oh, cool, okay. So I started grabbing those and looking at their PowerPoints and seeing the process. That stereotypical idea of computer scientists of being good at math definitely didn't apply with me. Around that time, the restaurant business started to go bad. And the people weren't coming in anymore because of the recession in the US. We had to cut the internet from the house, we had to cut the TV, we had to cut a bunch of things. And we ended up losing our house. I saw this keynote with Steve Jobs talking about the iPhone and how they were going to launch an app store and that the iPhone was going to have apps. And I said, what I want to do is build a mobile version of my website. I want a Club Penguin app. And I didn't know how, but I just went on the internet and searched for it again and said, how do I make an app? And so I did that. I managed to submit an app, and it turned out to be about 48 downloads that came in on that first day. And the app was at 99 cents. As the days go by, it was like 150 the next day, 200 the day after. The first month that came in, it was about $5,000. That whole rush of excitement while being able to have this financial stability for my family has just been incredible. Every kid naturally has this curiosity. They seem to always ask questions. Not losing that as you grow up, I think, is important. And I was curious and determined. That combination of being like, I want to know why, and if I don't find the answer 50 times after looking, I'm gonna look again. The only trick with the internet is you have to bring in your own urge to learn to be able to accomplish those things and get into this world. 그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저는 이제 호기심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단어들이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단어가 기억에 남는지 좀 궁금하시고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을 떠나서 구글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학생의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 이번에 좀 IT를 떠나서 먹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잼이거든요. 여러분 잼 먹으면서 혹시 문제의식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뭐 너무 끈적거린다, 뚜껑이 안 열린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문제 딱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재료를 보시면 이미 딸기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는데 가당 딸기에다가 또 설탕을 또 넣어요. 그러니까 거의 설탕 덩어리를 저희는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탕에 과일을 조금 넣었을 정도의 그런 잼인데 이 학생은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 사진만 보면 이 학생이 뭐 하는 학생인지 잘 모를 텐데 이 티셔츠에 답이 써 있거든요. 티셔츠에 슈퍼잼이라고 써 있어요. 이 학생은 중학생 때 잼 회사를 창업한, 느닷없이 잼 회사를 창업한, 뭐 부모님이 잼 회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창업을 했는데 이게 학생 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잼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설탕이 없는 잼을 만들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배웠고 결국에 성공하고 근데 이게 만들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을까요? 네, 친구들 막 주고 싶고 동네 사람들 알리고 싶잖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근데 또 동네 사람들이 먹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래서 고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한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집에서 계속 이걸 만들고 이제 더 용기를 내서 이제는 마트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마트 사장님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뭐 잼도 많고 이 학생이 뭐 10대 학생이 만든 잼을 누가 팔아주겠어요 마트에서. 근데 이 학생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죠. 왜 포기하지 않냐면 그 핵심엔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에도 부딪혀도 결국 뭐 넘어지긴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계속 사장님을 설득했고 놀랍게도 마트 사장님이 이 제품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까지 인수를 해서 공장까지 계약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입점한 날 바로 품절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슈퍼잼이 우리나라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든 회사가 지금 글로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반 마트에서 안 팔고요. 백화점에서 팝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급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 10대 학생이 만든 그 잼이 고급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고등학생인데요.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생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서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어폰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 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고 스마트폰에서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생 개발자 김윤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C++를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다시 학원 다니면서 게임도 만들어보고 모바일 앱도 만들어보고 웹 개발도 좀 배워보고 했는데 기존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 인공지능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인공지능이 도로를 인식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노란색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란색 길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는데 도로에 있는 노란색 마킹도 비슷한 거예요. 낙엽이 있거나 뭐 흙길로 돼 있으면 또 잘못 인식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구글에서 일일이 찾아서 배우거든요. 아이디어 뭐 만들고 싶다 딱 이게 생기면 그날부터 만들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구글 찾아서 배우고 또 다음 문제 생기면 또 다음 문제 찾아서 배우고 벽에 부딪혔을 때 며칠 동안 밤새서 또 해결하면 그냥 재밌으니까 거기서 성취감 느끼고 프로젝트 하나 끝날 때쯤이면 그 전 과정에 있는 모든 걸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계단으로 점프하듯이 실력이 오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바로 앞에 두고 참고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죠. 9시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 듣다가 5시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야자 10시까지 하다가 끝나고 와서 인공지능 개발을 해놓고 학교에 있는 동안 인공지능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밤새게 되고 다시 학교 가고 시간이 부족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미쳐서 하고 있는데 딱 프로젝트 끝났을 때 정작 현실을 돌아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몇 점 차이로 떨어졌었거든요. 내신 성적 때문에. 여기서 느낀 게 이제 최고가 될 자신은 있어도 입학 성적에 맞출 자신은 없다. 대학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컴퓨터를 최고로 잘한다고 해서 뭐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다 잘하는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미적분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도 해야 되고 독서와 문법도 해야 되고 각자가 맞는 분야가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걸 키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걸 가르치고 똑같은 걸 요구하니까 못하는 걸 평균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외워서 잘 푸는 것보다 없는 거에서 창조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키워줄 틈은 없고 교육은 좀 그게 느리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수시냐 정시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정시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수시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도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을 뽑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분야에서 좀 특출난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수시는 좀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변 어른들은 이제 대학 가서 마음껏 해라.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주시니까 대학이 저한테는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꿈이 있는 게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반 친구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뭐 의사, 간호사, 돈 많은 백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자 직업 붙이는 그런 거 아직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빈틈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도 힘들고 제 생각에 막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오히려 약간 심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널널하고 자유가 있으면 심심해서라도 뭘 하게 되는데 놀고 있다 싶으면 부모님들은 또 학원 하나 더 등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꿈을 가질 시간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창업하고 싶은 회사 이름이 라이프코드인데요. 제가 만든 인공지능 기술이나 컴퓨터 기술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배우고 싶어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도전하는 학생들이 정말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건 뭐 10대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누가 시키지 않고 또 그리고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또 게임하면 이제 레벨업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 하죠. 이런 도전들이 저는 이제 현실판 이제 레벨업이라고 좀 생각. 마지막으로 좀 꿀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꿀팁을 좀 드리는데 제가 다 써봤던 것들이고 진짜 제가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공유를 해드리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도전하기 위해선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없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동기를 찾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진로교육도 하고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동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썼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동기를 찾기 위한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많은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책을 보는 건데 제 아는 지인분의 이제 구글 직원분들이 중에 한 명이 구글 직원인데도 10대 때 꿈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자기 꿈을 찾았냐면 서점에 그냥 갔어요.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여기 보시면 모든 분야의 코너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코너만 다니는 거야. 그냥 뭐 남들이 많이 보는 베스트셀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서 오늘 나는 약간 뭐 자연 쪽에 한번 가볼까? 거기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하나 꺼내서 읽어보고 다음 날은 뭐 만화책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만 골라서 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테드 같은 영상, 세바시 같은 이제 영상 플랫폼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무료예요. 이렇게 뭐 좋은 것들이 다 요즘에는 유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무료로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정말 좋은데 제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태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인터뷰해서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분 작심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아시죠? 이분이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스를 만든 사람, 배달의 민족 만든 사람, 아까 인공지능 만든 학생 이런 영상들을 다 인터뷰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태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KOCW는 뭐냐면 여기는 무료 대학교 공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뭐 중학생분들이 크게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중고등학생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전공에 대한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전공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 KOCW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든 전공 수업을 공짜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 한양대, 고려대, 경희, 뭐 연세대 다 있어요. 거기서 한번 들어보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상상만 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훨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앱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맨날 새해 목표를 수립하고 뭘 할까요? 실패하죠.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지가 약해서. 근데 그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는 앱이 나왔는데 바로 챌린저스라는 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면 돈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10,000원을 걸어요. 성공한 사람한테만 그 돈을 줘요. 실패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100% 달성하시겠죠? 그 앱이에요. 이거 쓰면 이제 내가 맨날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좋아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라인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창업 체험 교육 플랫폼인데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만 동아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른 동아리 학교 학생들이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는 이제 창업 동아리라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들 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옙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이렇게 이제 동아리 미션도 있어요. 이 동아리 미션을 제가 다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갖고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원하는 것의 교차점에 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에요. 결국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하루를 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어려운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된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각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 학생들은 삼촌이 간다라는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강의를 하시게 나가면 학생들이 질문하게 되게 좀 주저하더라고요. 근데 다 생각은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와서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여러분들의 삶도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